지난 6일 발표된 민주당의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에 따르면 감점의 불이익을 받고 경선에 임한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이 탈락하고 친명 자객 다수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또다시 친명 행제 비명 행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 대표의 사당화에 대해 당 내외에서 비난이 따르고 일부 중진 의원들은 탈당을 결행하기도 했습니다. 친명 지도부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공천에 대해 민심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위반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자 어제 민주당 대표는 갑자기 양평을 방문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정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비명 행사 공천으로 위기에 몰리자 가짜뉴스 괴담 정치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합당한 절차를 거쳐 양평 국민들에게 가장 이롭게 결정된 노선에 대해 온갖 가짜뉴스로 의혹을 제기해 몇 달 동안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더니 국토부의 상세한 설명 자료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처리되자 또다시 의혹을 재탕 삼탕 우려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을 떠나 양평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이 어떤 가짜뉴스 괴담 정치를 해왔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등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며 국민을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철진한 정쟁들을 재탕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정책 경쟁, 가치 경쟁을 한다면 야권발 막장 공천 드라마의 피로감이 한결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천의 SK 하이닉스를 방문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총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경기 남동부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가 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며 K칩스법을 가로막곤 했던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정부 여당이 이미 발표한 것을 복붙한 것은 명백히 도용입니다. 그렇다 해도 정부 여당의 반도체 정책에 상당 부분 찬성한다는 뜻이니 향후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그나마 차별성을 보이고자 한 부분은 아리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하지만 아리백 반도체 클러스터는 엄청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에서 형량 모순에 가깝습니다. 아리백 반도체 클러스터는 태양광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간헐성이 큰 태양광으로는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아리백 대신 원전을 포함하는 CF100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아리백에 집착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반도체 산업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흔들기 위한 빌공짜 공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반기업 정서로 무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일체의 정부 지원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 비난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산업 공약이 진심이라면 최소한 자기 반성을 하고 반기업주의 폐기 선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천수 씨가 선거운동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출근 인사를 하던 중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듯 하더니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덜이를 들고 다가와 가족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선거 방해를 넘어선 선거 테러 행위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인데 이렇게 폭력이 난무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지지 정당이나 후보가 다르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표현은 표로 하는 것이 폭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할 정도로 어느 때보다 정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만큼 각 캠프는 선거운동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자 공천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국민의힘 국민 추천 프로젝트 후보자 추천이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 정치를 개혁하는 것, 그 시작은 훌륭한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국민 추천 프로젝트에서는 그 현실의 벽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국민의 미래와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 추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또 그리고 국민의 미래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후보들을 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메시지 중에 마지막 부분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이 국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정책 경쟁, 가치 경쟁을 한다면 야권발 공천 갈등의 피로감도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재희 간사님 하시고. 예, 기재희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은 작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GNI입니다. GNI가 33,745달러로 전년 그러니까 지난 22년 대비해서 2.61% 증가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인당 GNI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22년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격하게 원화가 절하가 돼서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졌던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만 1년 새에 반등에 성공해서 대만을 다시 앞서갔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이 상승세를 이어서 1인당 GNI가 4만 불 또 5만 불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NI가 3만 불이 넘은 것이 2017년입니다. 2017년에 3만 1,733달러로서 선진국에 들어섰다 하는 지표를 달성했던 것이 7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만 불 초중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수준으로 봐서도 22년 기준으로 25위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4만 불이 훨씬 넘었던 22위였습니다. 그 차이가 아직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 연금 그리고 교육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 모든 경제 주체가 규제 혁파와 또 민생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동참을 해서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이 더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거짓말로 팬덤을 선동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평을 방문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거짓말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2년 1월 양평고속도로의 최적 노선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설계 전문가 의견과 경기도 양평군 등 12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2개 노선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은 검토 중이었던 노선 중 하나를 대통령 처갓당과 관련지어 거짓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검토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 예산심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심사에서 여야가 제3자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노선을 결정하기로 합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 부대 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3자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노선을 확정한 이후 지체 없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다시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로 인해서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중단되면서 결국은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 정치로 더 이상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정우택 부회장님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이미 고발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죄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멈추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이거. 원내부 대표 정경희 의원입니다.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입시 비리로 1, 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젠 대법원 선고만을 앞둔 조국 전 장관이 대학 입시에서의 기회균 등을 설파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난 3일 창당한 조국당은 대학 입시를 비롯해 각종 선발 과정에서 기회균 등 선발제를 확대한다.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도를 확대한다.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를 증진한다는 강령을 내걸었습니다. 대학 입시,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조국 전 장관이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난달 2심 판결은 조국 전 장관이 입시용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내 딸은 서울대 의전원, 아들은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했고 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2번이나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불법으로 수수했으며
아들 조원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 응시하는 등 온갖 입시 비리, 교육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지적했음에도 조국은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법정을 나서기 바쁘게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국민 앞에 내걸고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게 조국식 명예회복입니까? 조국 당의 강령을 본 국민들은 대입 범죄자 입에서 대입 기회균등이란 말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회 뺏기 아니냐? 조두순이 아이들 길거리 안전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 교육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밝혀진 웅동학원 비리를 기억하십니까? 조국 일가가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학원 재단을 부정 채용, 위장 소송, 세금 체납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국 전 장관은 일가 친척이 모두 재단에서 물러나고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환원은커녕 당시 이사장이던 모친은 총 4차례나 연임하여 2027년까지 장장 17년 동안이나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사직에 있던 부인 정경심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은 웅동학원 관련 나라빚도 1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국민들과의 약속부터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당 창당 이후 86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인 유시민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며 정치에 법과 도덕을 갖다 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86운동권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에게 정치 권력은 법과 도덕 위에 존재합니까? 권력만 잡으면 범죄든 비리든 무엇이든 문제될 게 없습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자들이 국회에 들어와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게 두어선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86운동권에 맞서 법과 도덕을 준수하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